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전략적 의도라고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한 뒤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램파트 경찰서가 타운 인근의 시각장애 어린이 센터를 찾아 장난감을 선사하고 크리스마스 치어를 안겨줬습니다. 한국TV가 연말을 맞아 선행으로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한인들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인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해 오면서 이민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봉사해온 안영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취재차 홍콩을 방문했던 UCLA 대학신문 한인 학생 기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채 24시간 동안 억류됐다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미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총 184만 2천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는 54만 명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1.7%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씨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협상대사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과 투자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경제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에는 타운 램파트 경찰서에서 관할 지역 시각장애 어린이 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선물을 나눠주면서 송년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19일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LA 경찰국 램파트 지서 경관들이 타운 북쪽 멜로즈에 위치한 시각장애 어린이 센터에 신나는 장난감 선물을 가득 안고 온 것입니다. 램파트 경찰서장을 비롯해 한인과 타인종 경관들이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증정과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 공연을 즐기며 연말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에게 선사된 100여 점의 선물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시각이나 촉각, 청각 등을 촉진시키는 교육용 장난감을 위주로 준비됐습니다. 이날 나눠진 선물은 모두 램파트 경찰서와 퍼시픽, 센트럴 지서의 경관들이 도네이션을 받고 포장도 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레디션 돼가지고 벌써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애기들이 우리 애들 오기를 참 기다리고 그리고 또 여기 올 때 사이렌 키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우리들도 가슴이 꽉 차고 그러네요. 예. So today's event is so empowering because not only is it beneficial for the children who receive the presents and their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Santa, but their ability to interact with a Los Angeles police officer. The ability to have that one-on-one contact with an officer to realize that yes, this is a human being. This officer does care. This officer has a heart. 시각장애 센터의 어린이들은 산타가 된 경관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신기하고 기쁜 표정입니다. Today's an absolutely wonderful event. We have an opportunity to celebrate with our children and families a wonderful day with policemen and Santa Claus. The 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is here with us. They sponsor the day. 시각장애 어린이 센터는 1938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로 매해 100여 명의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어린이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시각장애 개선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각장애 센터를 찾아 선물을 나눠주고 어린이들과 송년 파티를 여는 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LA 경찰국의 전통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저희 한국TV가 연말을 맞아 선행으로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한인들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해온 안영환 씨를 이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동안 가해자들을 보듬어오면서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한인 안영환 씨의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안영환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교정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효명종합고등학교라고 평택에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했고, 대전실업전문대학이라고 거기서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법과 또 한국 문화하고 미국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정 불화를 겪을 때 이와 같은 법이 없다는 거를, 이게 엄하다는 거를 깨닫지 못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안영환 씨는 한국에서 ROTC 5기 출신 장교로 복무하며 엄격한 군율을 준수해 후임들 사이에서 호랑이 장교로 불릴 만큼 규칙을 중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1년 미국에 이민 온 안영환 씨는 이민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가장들에게 한국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내 식구 내가 때리는데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법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테러 다음으로 치는 그런 폭력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때리는 것만 폭력으로 한국에서는 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적인 폭력, 학대하는 거, 또 성적인 폭력, 또 경제적인 폭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되게 오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약 250여 명이 안 씨를 거쳤고, 안 씨는 이들의 가정이 평화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의사, 경찰, 변호사 등 흔히 모범 가장으로 인식되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 멍들어 있는 한인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TV 이수연입니다. 미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총 184만 2천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는 54만 명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경우 LA와 얼바인, 플러튼, 프랜스, 부에나팍, 그리고 글렌데일 순으로 한인 인구가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전국과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0.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통계 조사에서 한인 5명 가운데 1명이 혼혈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의 판매가 535만 채로 전달보다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통상 기존 주택 90%, 신규 주택 1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빠듯한 재고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유타주의 한 여성이 10년간 냉동실에 남편 시신을 보관하고 남편의 군인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지난 2009년 사망한 후에도 집안의 냉동고에 남편의 시신을 보관한 채 군인연금을 계속 수령해 17만 7천 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차 홍콩을 방문했던 UCLA 대학신문 한인 학생 기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채 14시간 동안 억류됐다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UCLA 대학신문 데일리 브루인스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 중인 한진탁 씨는 지난 14일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홍콩에 도착했지만 홍콩 특별행정당국의 이민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한 씨는 최근 LA에서 벌어진 홍콩 유학생들과 중국인들의 프리 차이나 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있어 반중국 성향 기사 작성이 입국 거부 사유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한 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유튜버는 8살 난 꼬마로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라이언은 지난해에도 2,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최고 수입 유튜버 타이틀을 차지한 유명인입니다. 그의 이름을 내건 라이언스 월드는 새로 나온 장난감을 소개하는 채널로 구독자가 2,290만 명에 달합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90만 대를 리콜 조치합니다.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문제와 화재 위험에 따른 것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알람의 소프트웨어 이슈로 2019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1500, GMC 시에라 1500, 캐딜락 CT6 모델이 리콜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미 전국의 한인 인구는 늘어난 반면 뉴욕의 한인 인구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가 줄었습니다. 내년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워싱턴 한인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과 후원 모임을 갖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18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모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블린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한인 캐서린 쿠오, 한국명 최인경 씨의 선서식이 17일 교육부 메인 보드 미팅룸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2세인 쿠오 씨는 지난 11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76% 득표로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쳤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워싱턴주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해오고 있던 개솔린세를 없애고 대신 실제 운전자들이 운전한 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신규 자동차 구입자들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데다 자동차 연비 자체도 갈수록 개선돼 기존 갤런당 세금 부과 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 운전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세금 징수하는 주행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것은 지난 2013년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 신임 차관은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게임에서 여자 배영 100m와 200m, 개인 혼영 2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6년 서울대회에서도 배영 100m와 2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승해 아시아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은퇴 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기간 방송 해설자로 활동했고 2007년 최윤희 스포츠탄을 창단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은퇴한 여성 체육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으로서 여성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써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여성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 차관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 체육행정 책임자로서 다시 새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최 차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포부입니다.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대사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 대사는 원칙적으로 28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SMA의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SMA 틀을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현행 주한미군에서 근무 한국인 임금과 미군 기지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여객 훈련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와 관련된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이라는 것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정 대사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 대사는 협정 유효 기간과 관련해 단연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년은 그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중반기를 맞아 경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성과 도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미흡한 성과 체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며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 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